이번에 등비수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등비수열, 등차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었다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말로 해보자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된 수열, 그게 등비수열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등차랑 뭐 비슷하다면 비슷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고 공차를 더하고 공차를 n-1개 더해서 n번째 항을 찾았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2, 4, 8, 16, 32 이런 식 똑같이 2라서 좀 그런가? 3, 6, 12, 24, 4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차이는 달라요. 여기 차이는 3이고 여기 차이는 또 6이고 여기는 12 차이 나니까 차이는 다르지만 비율이 곱하기 2 한 거고 곱하기 2 한 거고 곱하기 2에 곱하기 2를 한 거니까 한 칸 건너갈 때마다 2씩 곱해져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의 1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3에다가 2를 9번 곱하면 되겠죠. 등차 수열에서 공차 9번 더하듯이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를 9번 곱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생긴 숫자를 우리 공통된 비율 그래서 공비 이렇게 부르고 알파벳으로는 R 이렇게 씁니다. 등차에서는 공차, 등비에서는 공비. 그래서 이 녀석 3에다가 2를 9번 곱해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수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니까 빨리 써보면 a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될 거다인데 써놓고 나서 보면 저기 a하고 r은 당연히 문제에 나오거나 어쨌든 상수거든요. 초항 안 변한다고 공비도 안 변해요. 그럼 이거 n이라는 녀석만 미지수기 때문에 n을 주인공으로 생각해보면 n에 관한 지수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이 얼마인? 밑이 r인 지수함수다 그 얘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요거 아래 마이너스 1제곱은 r분의 1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밑이 r인 지수식이 됐다고요. 밑이 r인 지수함수 그렇다면 이건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다고요. 그죠? 공비가 바로 n 밑에 붙어있는 녀석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아까 등차는 n에 관한 1차식 그랬죠? 등비는 n에 관한 지수식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할 얘기는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항 했듯이 등비 수열에서도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는데 A랑 B랑 C랑 요 숫자 3개의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R을 곱하는 거고 R을 곱하는 거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R을 나누는 거고 여기는 R을 곱하는 거니까 이제는 A랑 C를 더해가지고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고 A랑 C를 곱해야겠죠. 이거 둘이 곱하면 B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등비 중항 그러면 가운데 걸 제곱한 건 양 옆에 거 곱한 거와 같다인데 만약에 A, B, C가 다 양수면 루트를 씌워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공비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아까는 3, 6, 12 썼는데 3,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24 이런 애도 등비 수열이거든요. 공비가 음수인. 그래서 얘가 맨날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이렇게는 잘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만 만약에 양수라고 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 뭐인 거다. 기하평균이다 그 얘기죠. A와 C의 기하평균이 가운데 껴있는 B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등비 중항이고요. 등비 수열에서도 합 공식이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보다 약간 복잡하고요. 이게 등차에서는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합을 구했는데 등비 중앙은 보시는 것처럼 곱하기라서 합이랑 아무짝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른 얘기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구하게 될 텐데 이게 당연히 그 결과도 외우고 계셔야 하지만 이 구하는 과정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몇 급수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구할 때 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차용을 해서 답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인데 얘처럼 이렇게 일정한 숫자들이 곱해져 가면서 진행되는 수열 있죠. 이런 녀석은 양변에다가 똑같이 r을 하나씩 더 곱해요. r이 곱해져 가면서 진행되는 이 수열이기 때문에 양변에 그 숫자 한 번씩을 더 곱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AR이 되겠죠?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AR. 얘는 AR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AR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바로 앞에 있었던 N-2 제곱은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은 요리로 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이 두 개씩을 뺄 거라고요. 이렇게. 그죠? 그럼 좌변은 SN에서 RSN을 빼는 거니까 SN으로 묶어보면 1-R의 SN 이렇게 생긴 게 될 거고 우변은 A는 짝이 없으니까 혼자 떨어져 내려오지만 얘네들은 가운데가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짝이 다 지어져서 소거가 돼버리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생긴 녀석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SN은 R이 1이 아니라면 나누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누어서 1-R분의 얘도 A로 보통 묶어요.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하나씩 곱해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둘이 똑같은 식이라는 거 많이 보이죠? 언제?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니어야 얘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공비가 1이 아니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공비가 1이면 어떻게 구할 건데? 공비가 1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도 A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항도 A고요. 계속 A예요. 그거 N개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이러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특히나 요거 진짜 사소하고 이렇게 생긴 걸 굳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야 되나 싶잖아. A면 그거는 공차가 0인 등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공비가 0인 공비가 1인 등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따로 있다는 건데 이거 가끔 공비에다가 미지수를 주고 약 올리려고 나오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은 하기는 하셔야 돼요. 실제로 숫자를 넣어서 산수할 때는 당연히 위에 게 많이 나오지. 훨씬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개념 문제 같은 거 풀 때 가끔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하시고요. 어쨌든 요 녀석인데 이 공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자면 필요한 미지수는 알파벳은 A하고 R하고 N이에요. A 누구냐면 첫 번째 항이고요. R은 누구냐면 공비고요. 여기 N은 누구냐면 항의 개수 얘기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여기 N이라는 건 그냥 개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이 누구인지 공비가 누구인지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 세 가지를 아시면 그거 그냥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공비 마이너스 1이고요. 초항이에요.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 당연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구하는 과정도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인수분해 공식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의 n 마이너스 2제곱
x의 n-3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뭘 얘기하려고 하지 보이죠? 이거 x-1로 넘겨. 그리고 x에다가 r을 다 대입하고 양변에 a를 하나씩 곱해요. 그럼 얘는 ar 제곱 ar의 n-1제곱 그게 r-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겨서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도 사실은 유도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니까 요 구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 이야기인데 이 R이 1일 때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저렇게 생겼는데 쟤도 쳐다보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거든요. A하고 R은 어차피 상수라서 안 변할 거고 N만 변수이기 때문에 N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데 요거를 약간 바꿔 써보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가 정해져 있는 숫자잖아.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뭐 그냥 뭐 A 이렇게 보면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모양을 기억하셔도 되고 요 모양을 기억하셔도 되는데 요 모양을 기억해 보자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은 어떻게 뭐 더러운 숫자들 막 다 땡겨가지고 인수분해를 예쁘게 해보면 1-R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항상 인수로 들어있어요. 1-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있으면 아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 복잡한데 그냥 등비수열은 뒤에 더하기 빼기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딸랑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물론 앞에 숫자 뭐 와도 되고 R의 n제곱 이렇게 딱 끝나는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다면 1-R의 n제곱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R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랑 나머지 개수 요거 둘이 더해서 0이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마이너스여가지고 뭐 A 더하기 B R의 n제곱 그럼 A 더하기 B가 빵이다 뭐 이런 소리인데 아무튼 그래서 1-R의 n제곱의 형태가 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등차하고 같이 엮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등차 이야기했고 등비 이야기했기 때문에 등차랑 등비 사이의 관계를 살짝 보고 가자면 우리 등차라는 건 A랑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등차거든요. 근데 이거를 숫자 2 위에 지수로 얹을 거야. 그럼 이거 2의 A제곱이고요. 2의 A 더하기 D제곱이고 2의 A 더하기 2D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2의 A제곱이고요. 요거는 2의 A제곱 곱하기 2의 D제곱이고 요것도 2의 A제곱 곱하기 2D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등비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면 등차라는 건 n에 관한 1차 함수인데 그걸 지수에다 얹으면 1차식을 지수에다 얹으면 당연히 등비수열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등차를 지수에 얹으면 등비가 되는구나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럼 반대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지수의 반대는 로그니까 등비 A, AR 제곱이야. 요 녀석에다가 뭐 만만한 사용로그 같은 걸 씌워보면 로그 A, 로그 AR, 로그 AR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그냥 로그 A고 이거는 로그 A랑 로그 R을 더한 게 되겠지. 요것도요. 로그 A에다가 요 2는 앞으로 나올 거니까 2 로그 R이거든요. 공차가 로그 R인 등차 수열된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등비에 로그를 씌우면 등차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차랑 등비 사이는 지수랑 로그를 엮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심심치 않게 문제로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오늘 할 얘기 중에 마지막인데 등차에서도 일반항 합했고 등비에서도 일반항 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수열의 합이랑 일반항 그 둘 사이의 관계들을 볼 건데 이걸 이제 책에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한글로 쓰긴 귀찮으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인데 기본적으로는 SN이라고 하는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이게 수열의 합 SN이잖아요. 근데 난 지금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 사이에 껴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없앨 건데 얘네들도 얘네들 나름대로 수열의 합이야.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 즉 이걸 찾아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식 두 개를 빼면 SN에서 SM-1을 뺀 게 누가 된다? AN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S랑 A가 섞여 있는 유일한 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의 문제는 N이라는 곳에다가 1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0를 빼서 A1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0번째 항까지 합 이런 건 없잖아. 0번째 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S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1은 집어넣을 수 없고요. 그래서 2부터 넣을 수 있어요. 2부터 넣을 수 있다는 건 A2는 이걸로 찾으면 돼. A3도 이걸로 찾으면 되고 A4도 이걸로 찾으면 돼요. 그런데 A1은 이걸로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1은 어떻게 찾냐면 그냥 이렇게 찾아요. 첫 번째 항까지 합 그게 그냥 첫 번째 항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식이에요. 근데 저게 약간 하다 보면 약간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제 좀 덜 귀찮을 요령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게 2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생겼대. 이걸 보고 AN 찾으세요 하는 거야. 아이고 졸려가지고 송곳 줄까? 샤프심은 좀 덜 아프지. 잠 깨려는 너의 노력이 참 우리 반 에이스야. 어쨌든 S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걸로 AN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SN에서 SM-1을 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전개를 좀 해보면 2n 제곱에 1차항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n 더하기 3n이니까 마이너스 n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냐? 그죠?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싹 빼보면 SN에서 SM-1 뺀 거니까 AN 될 거예요. 우변은 여기서 요거를 뺄 거니까 2n 제곱은 날아가고 4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근데 요거는 말한 것처럼 SN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은 넣을 수가 없어서 얘도 1을 넣을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2부터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A2는 여기다 2 넣어서 9야. A3도 여기다 2 넣어서 13이야 할 수 있는데 A1은 이걸로 못 찾아요. 그래서 A1만 따로 찾는 거야. S1으로. S1 찾아보니까 5 이렇게 생겼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원래 여기다 1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1 넣어도 어차피 5라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한 번에 써서 야 AN 이거야 이러고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일단 두 번째 항 이상부터라고 하고 나서 A1을 따로 찾았는데 넣어보니 똑같네. 그럼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요 녀석이랑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각했죠? 이거 둘이 빼면 AN 나오겠죠? 4N 더하기 1이라고 나와요. 저거랑 똑같은 거 나와요. 뒤에 더하기 1만 다른 건데 여기도 더하기 1이 있고 여기도 더하기 1이 있어서 얘네들은 알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거 뺀 거나 여기서 이거 뺀 거나 답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상부터만 쓸 수 있겠죠. 얘 때문에. 그리고 나서 A1을 따로 찾아보면 어떻다? 6이라고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엔 여기다 1 넣었을 때랑 얘랑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 쓰는 겁니다. 얘가 진실이야. 얘가 A1이에요. 여기다 1 넣어서 나온 5는 그냥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너 만드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엔 AN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AN이 4N 더하기 1이긴 한데 이건 두 번째 항부터고 첫 번째 항은 6으로 혼자 좀 삐끗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제 매번 SN에서 SM-를 빼가지고 찾을 때 매번 이렇게 AN 찾고 A1 따로 확인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 건데 생각보다 간단한 거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는 이유는 S0라는 엉뚱한 녀석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요거 지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미친 척 여기다 1 넣었는데 실제로 이거랑 똑같으면 그럼 따로 쓸 필요 없다 그랬잖아. 여기다 미친 척 1을 집어넣겠다는 건 S1-S0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야. 사실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근데 얘가 만약에 얘랑 똑같으면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그럼 얘랑 둘이 똑같다는 건 뭔 소리예요? 얘가 빵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미친 척 n 자리에 0을 넣어봤더니 S0이 0이 나와? 그럼 이건 여기다 1 넣으나 실제 A1이나 어차피 결과가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얘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했지만 어차피 넣으면 0인데 뭐 쓰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죠?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n에다 0 집어넣어봐. S0이 0이죠. 이건 보라 마라 첫 번째 항부터 다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어때요? 0이 안 나오죠. 첫 번째 혼자 삐끗한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어요? 1 나오거든요. 이거 얘랑 얘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첫 번째 항까지 합을 비교하면 얘가 1 크겠지. 두 번째 항까지 합 그래도 1 크거든요. 10번째 항까지 합 그래도 1 커요 얘가. 그럼 도대체 이 1 큰 더하기 1은 누구한테서 온 거란 이야기인 거야? 첫 번째 항한테서 온 거라는 거예요. 얘랑 항을 쭉 나열해보면 두 번째 항부터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을 거고 첫 번째 항만 얘가 1 큰 거야. 그래서 맨날 1이 큰 거예요. 저거보다. 즉 이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더하기 1은 누구한테서 온 거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온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서 1이 나왔대. 요 1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 첫 번째 항한테서부터 온 거라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저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둘이 똑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등차든 등비든 아니면 이름이 없는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n에다 0을 집어넣어서 S0를 찾아봤는데 0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그냥 SN에서 SM-1을 뺀 게 AN이야 하고 끝나면 돼요. A1을 따로 찾아볼 필요 없다. 오케이?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와서 여기서 요 두 개를 이건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요. 왜 등차 수열의 합이냐면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네.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AN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n에 관한 1차식이 됐거든. 1차항의 개수가 4예요. 공차가 4인 등차야.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AN을 찾는 방법도 이거예요. n에 관한 2차식이야 를 보는 순간 오케이 등차. 공차 얼마냐면 4구나. 그래서 4n 이렇게 출발하는 거고요. 초항이 5인 녀석이니까 뒤에 더하기 1 해서 AN을 빨리 찾는 거예요. 이것도 연락이 귀찮거든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1일은 넘어와서 보면 얘는 더하기 1이 붙어 있거든. 이 더하기 1이 붙어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항 혼자 삐꾸 났잖아. 근데 이게 이제 책에서는 내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야 이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찌질하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닙니다. 그냥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인 거야.
어쨌든 요 녀석도 일반항을 찾을 때 이 더하기 1이 누구한테서 온 거다? 첫 번째 항에서부터 온 거다라는 거야. 0을 집어넣어서 나온 1. 그 찌꺼기는 첫 번째 항한테만 들러붙어 있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AN을 찾을 땐 이 1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AN 찾는 거예요. 이거 가리고 AN 찾는다고. 마치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아하, 등차 4N 더하기 1. 그런데 얘 때문에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5보다 1 커야 돼요.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Sn-1을 굳이 찾아서 둘이 빼지 않아도 보자마자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연습해보면 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n? 뭐 이런 거 할까요? 등차 수열의 합이야. 2차식이고 상상 없으니까. 공차 얼마? 마이너스 2 초항이 2 AN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4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입니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되죠? SN이 이렇게 생겼대. 등차 수열의 합 아닙니다. 더하기 1 때문에. 하지만 우리 AN 찾을 때는 어떻게 찾을 거라고요? 1 가리고. 마치 등차인 것처럼. 공차 얼마? 2. 초항이 얼마인 것처럼 움직인다고요? 마이너스 1. 그런데 까꿍. 2 이상 A1은 따로 0.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수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n에 관한 2차식이 수열의 합이면 즉 등차 수열의 합처럼 생겼으면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등차뿐만 아니라 등비도 하나만 해보자면 이런 건데 등비 수열에서는 주로 뭘 물어보냐면 어떤 수열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래. 얘가 등비 수열의 합이 되도록 K를 찾아보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등비 수열의 합이 되도록 이라는 건 교과서에서 푸는 대로 풀어보자면 이런 거야. 요거 SN이고요. Sn-1 찾아야겠죠. 2 곱하기 3의 n-1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겼고 이거 둘이 뺄 거야. 그럼 SN에서 Sn-1 뺀 거니까 AN이에요. K는 어차피 날아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여기서 요거 뺄 건데 요거 빼보면 3 하나 뜯어내서 3의 n-1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2 곱하기 3에서 2를 뺀 거니까 4예요. 그래서 이거 쓰면 이제 4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당연히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A1을 찾아보면 A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따로 찾아야 되잖아요. 2 곱 S1으로 써야지. S1으로.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3 더하기 K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원했냐면 등비 수열의 합이 되도록 이란 소리예요.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도록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가 등비 수열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n이 지수식이거든요. 그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도록 이라는 건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이거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어. 그 소리거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4 곱하기 3의 0제곱이니까 4예요. 그렇게 되려면 얘가 4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아하 K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찾아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거 빼서 만든 AN이랑 A1이랑 실제로 같은 룰이 되려면 K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푸는 게 원래 해설인데 우리는 알고 있다고.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어쩌면 된다. 0 집어넣어서 0 나오게 하면 된다. S0 미친 척 찾아보면 2 곱하기 3의 0제곱 더하기 K야. 3의 0제곱은 1이니까 2 더하기 K가 0이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K를 찾는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거는 보통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거 이건 책에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나서 뒤에 무슨 다른 풀이라던가 무슨 팁 이러면서 다 나오거든. 0 집어넣어서 0 나오면
첫 번째 항부터야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게 이상하게 등차일 땐 그런 표현 안 하는데 등비에서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등차냐 등비냐 아니면 이름이 없는 어떤 수열의 합이든지 간에 0 넣어서 0 나오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요거요. 이거 눈에 안 보인다 치고 저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건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K의 값을 구하고 그때 일반항을 찾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K를 찾는 방법은 뭐다? 0을 대입해. 이거 찾는 거고요. 그래서 K가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SN을 찾아보면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요 녀석 이제 일반항 찾으러 갈 건데 n 밑에 붙어 있는 요 녀석 얘가 누구였다고? 공비였다고요? 지웠네.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생겼었냐면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거든요. n 밑에 있는 게 역시나 공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n 밑에 있는 게 3이기 때문에 요 녀석이 공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어보면 되죠. n에 1 집어넣어보면 누구 나와? 2 곱하기 3에서 2 뺀 거니까 4라고 나와. 그래서 a, n을 찾으면 누구다? 초항이 4래매 공비는 3이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이거라고요. 이거. 그죠? 이렇게 바로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요거 익숙해질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엄청 귀찮고 헷갈리고 물다 보면 틀리고 뭐 이러거든요. 요렇게 최소한 등차나 등비의 경우엔 이렇게 SN을 보고 빠르게 AN 찾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말했지만 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SN이 3에 1-2n제곱 더하기 3 일반항 찾으세요예요. 엄청 어렵게 생겼죠?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다? 등비수열의 합? 아니다. 왜 아니다? 0 넣어보면 0이 안 나오잖아요. 0 넣으면 6 나오거든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항은 삐꾸 난 거예요. 물론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은 삐꾸 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얼마만큼 삐꾸 난 거였냐면 0 넣어보니까 6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우리 등차 수열에서 마지막 상수항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식을 약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야. 3에 1-2n제곱 누가 필요해요? 빼기 3이 필요해요. 원래. 이래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거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요 녀석은. 그래서 SN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반항 찾을 땐 얘 없다고 치고 찾는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그리고 요 녀석 첫 번째 항한테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일반항 찾으러 가는 거야. 초항이 얼마죠?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n에 1 집어넣을 거야. 숫자 되게 더럽네. 3분의 1에서 빼기 3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8이냐? 그죠? AN은 초항이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공비 얼마죠? n 밑에 있는 거? 3 아니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공비예요. 9분의 1이 공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언제? 두 번째 항 이상부터. 그리고 A1은 따로 생겼다. 1 집어넣어서 3분의 1에다가 3 더한 거. 3분의 10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복잡하게 생겼죠? 일부러 약간 복잡한 거 가지고 왔는데 구하는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뒤에 누가 더 들러붙어서 상수항이 더 들러붙어서 첫 번째 항 혼자 삐꾸가 나는 상황이니까 요거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항부터 찾는 거고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찾는 건 결국엔 초항이랑 공비거든. 없다고 생각하고 초항이랑 공비 찾으시면 되고 그걸로 일반항 찾아 놓으면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항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 6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보다 6 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거니까 여기다 6을 더해서 얘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어서 A1을 찾으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RPM 정도는 뭐 그냥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알아두시면 나중에 언젠가 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예제로 가보도록 하지요. 말한 김에 요거 먼저 할까요? 그럼 유형 12번 등비수열 가기 전에 유형 12번 먼저 합시다. 요거 등차에서 나오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거든요. SN이 이렇게 생겼다고 나와 있고 초항이랑 10번째 항 구하세요야. 뭐 초항은 S1으로 구하는 거고 A10은 S10에서 S9를 빼서 찾으라고 원래 나온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SN이 이거면 일반항 금방 찾아지는데? 일반항 얼마? 일반항 뭐죠? 등차 수열의 합 공차의 절반이 마이너스 3 AN은 마이너스 6N 이렇게 출발해요. 초항이 마이너스 1이네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AN이에요. 그죠? 그래서 1 넣고 10 넣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도 되긴 돼요. 하필이면 뭐 딴 데서는 쓸 수 없지만 하필이면 물어본 게 A1이랑 A10의 합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 미친 척 2로 나누고 5를 곱할 거야. 10을 곱할 거야. 그럼 얘 뭐예요? S10이야. 그죠? S10은 얼마인데? 여기다 10 넣은 거. 얘가 얼마인지 산수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조금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알아볼까요? 937번. 937번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n에다 0 집어넣어서 0 나오려면 k가 얼마여야 되니 그 얘기하는 거다. 그죠? 첫 번째 항부터 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k가 4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질 거고요. s0이 0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k가 4라는 걸 찾았으면 a1은 어떻게 찾으면 돼? a1은 s1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n에다 1 집어넣어서 뭐 3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괜찮죠? 넘어갑시다. 등비수열 하러 가보죠. 어디서 많이 본 건데? 940번. 940번. 첫 번째 항이랑 공비 구하래요. 초항 뭐죠? 좀 전에 제가 이거 합 약 올리면서 나왔던 숫자죠. 그죠? 초항은 n에다 1 넣으면 되는 거고. 공비 얼마다?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죠? n 바로 밑에 있는 게 누구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찢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요 녀석이 공비가 되겠지. 그죠? 별로 재미있는 문제가 없는데 쭉 넘어갈까요? 그래도 대표 문제 하나 물어볼까? 942번 942번, 945번, 948번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거 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산수여서 제가 칠판을 풀면 여러분 잘 거예요. 니들이 푸세요. 뭐 잠깐 보시면 제가 계속 문제 쭉쭉쭉 풀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다 풀었지만 보시면 958번 같은 거 뭐 숫자 3개의 합이고 곱이 나와 있는데 얘는 등비수열이잖아요. 우리 등차 수열 숫자 3개가 등차야라고 할 땐 가운데 a라고 두고 양옆으로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랬는데 등비일 땐 굳이 a랑 뭐 r분의 a, ar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곱했을 때 a 세제곱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했을 때 너무 더럽잖아. 그죠? 어차피 방정식 풀려면 또 양변에 r 하나씩 곱해서 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두지 않고 등비수열의 경우에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a, ar 제곱 이렇게 두고 푼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것도 산수가 조금 지저분해져서 그렇지
결국 S10을 구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 구하려면 세 가지 초항, 공비, 개수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S10이라는 건 항의 개수가 10개야 라는 소리니까 주어져 있는 세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초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얼마인지 그것만 찾아서 공식에 넣으시면 아마 해결이 될 거고요. 숫자 되게 지저분한가 봐요. 뒤에다가 더하기 4분의 1을 해서 깔끔한 정수 만들어주는 거 보면 원래 더럽게 생긴 숫자일 겁니다. 실제로 공비가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지? 그죠? 공비가 아무튼 더럽게 생긴 녀석이어서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유형 21번인데 요거는 첫 번째 거 말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풀어봅시다. 966번. 아마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식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제대로 풀었으면 눈치를 챘겠지만 어쨌든 요 녀석이 일단은 등비수열처럼 생겼다는 걸 눈치를 좀 채야 되고 미지수가 막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등비수열이구나. 합을 구하래 초항, 공비, 개수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땐 좀 귀찮지만 손으로 써두시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초항이 누구냐면 x 요거 하나죠. 얘가 초항이고요. 공비 누구냐면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n개 되겠죠. 보시면 여기 n-1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개수가 n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구해보면 분모에 1-공비분의 초항은 x래요. 그리고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려면 어떤 조건이 달려 있다고요? 공비가 1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죠? 즉 요거 다시 써보면 이제 x가 0은 아니다 그런 소리가 되겠지. 그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엔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저거 이제 정리를 좀 하기는 해야겠죠. 정리해 보시면 분모가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에서 1 뺀 거라 그냥 x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그리고 여기 x 이렇게 생긴 거고요. x가 이렇게 하나씩 약분이 되고 요거 위로 올라갈 거니까 x 더하기 1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아마 되겠죠? x 더하기 1이 앞에 곱해지고 분배를 했다고 치면 얘는 x 더하기 1 될 거고 요거는 한 놈이 약분돼서 이렇게 생긴 게 될 겁니다. 언제라고요? 0이 아닐 때라고요. 그럼 x가 0일 땐 공비가 1이니까 초항에다가 n개 곱할 건데 공비가 1이 되려면 x가 0이야. 초항이 0이야. 그래서 n이 x가 0일 땐 sn이 그냥 0이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에요. 엄청 복잡하고 길게 생겼는데 요즘엔 이제 요거 가지고 더 문제 많이 안 나오기는 합니다만 요렇게 생긴 걸 막 수학 2에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극한이나 연속이나 이런 거 하면서 아무튼 나중에도 또 볼 여지가 있는 녀석이어 가지고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고요. 역시나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찾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를 골라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공비가 1일 때를 따로 찾을 건데 찾아보니까 0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요거 등차할 때도 비슷한 거 했는데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10번째 항까지의 합 11번째에서 20번째 항까지의 합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의 합 그랬거든요. 이런 걸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부분합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푸는 걸 생각을 좀 해보면 뭐 숫자가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지만 등차에서 등비로 문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 등차 수열 했을 때처럼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야. A1, A2 해서 A10까지 더한 게 2고요. A11, A12부터 A20까지 다 더한 게 12다 그 얘기야. 그럼 이렇게 공식 다 떠나서 얘가 얘 되려면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면 되죠? 얘가 얘 되려면 공비가 10개 필요합니다. 얘가 얘 되려고 해도 공비가 10개 필요합니다. 얘가 얘 될 때도 공비가 10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공비를 10개 곱하면 되겠죠. 어차피 얘네들은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 전체에다가 공비 10개를 곱해주면 알아서 밑에 있는 좌변의 식 10개가 되더라 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다? 6배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10이 커진 게 아니고 6이 곱해진 거라고요. 등비니까. 그럼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건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인데 그럼 얘도 내가 뭐 해주면 된다는 거야? 똑같지. 공비 10개씩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그래서 곱하기 6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보다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등비수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아까 등차의 부분합은 등차였는데 이렇게 등비의 부분합은 등비가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를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안 풀고 공식으로 풀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에 따르자면 S10이 2란 이야기고 S20은 14란 이야기예요. 이게 S20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찾냐면 S10이라는 건 1-R분의 A에 1-R의 10제곱이야. 얘가 2라는 소리고요. S20은 1-R분의 A에 1-R의 20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걸 인수분해해요. R의 20제곱을 10제곱 10제곱으로. 그래서 이걸 1-R분의 A에 1-R의 10제곱 1 더하기 R의 10제곱 이렇게로 두 개 쪼개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가 지금 2란 이야기잖아.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 그지? 얘가 지금 14예요 라는 소리인데 얘가 2란 이야기니까 아하 1 더하기 R의 10제곱이 7이라는 소리구나. R의 10제곱이 6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찾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니까 일단 얘를 찾는 거지. 그럼 이건 1-R분의 A에 1-R의 30제곱 이렇게 생긴 건데 역시나 분자를 인수분해 하겠죠? 1-R분의 A에 1-R의 10제곱 1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R의 20제곱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죠? 해놓고 나서 보면 얘는 2고요. 얘는 6이고 얘는 6의 제곱이고 2에다가 1 더하기 6 더하기 36 이렇게 생긴 거예요. 42, 43, 86 이렇게 생겼습니다. S32, 86이에요. 그럼 이제 우린 뭘 구한다? 얘 빼면 되죠. 얘 빼면 되죠. S30에서 S20을 빼면 21번째에서 30번째 한까지고 여기서 요거 빼면 7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해설에 써 있는 내용일 텐데 뭐 당연히 틀린 말 아니고요.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등차랑 등비랑 어차피 비슷한 녀석으로 같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세트로 알아두자면 등차의 부분합은 등차고 등비의 부분합은 등비다. 요 과정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해야 되는데. 974번? 일반항 구하세요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사실은 보자마자 바로 거의 나와야 되는 녀석이에요. 뭐 아직은 본격적으로 수열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보시면 SN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뭐 일단 1도 옮기고 2분의 1도 옮겨서 SN이라는 녀석을 2분의 1에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로 식을 좀 바꿔놓고 나서 보면 지수식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비합인가? 0 대입해 보면 어때요? 0이 나옵니다. 그죠? 5의 0제곱은 1이니까. 0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하,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녀석이구나. 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초항이랑 공비만 찾으면 돼. 일반항이 또 이렇게 생겼다고 알려주잖아요. 등비라고. 그지? 그럼 초항은 어떻게 찾는다? 그냥 1 넣어서. S1이 A1이랑 똑같은 거니까. A를 찾을 땐 그냥 S1으로 그냥 바로 찾아보시면 되고. R은 누구겠어요? N 밑에 있는 녀석. 이거 그냥 보면 보이는 거지. N 밑에 숫자 5 들었잖아요. 그죠? 공비가 5다. 이러고 끝나는 거지 뭐. R은 5.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뭐 이거를 굳이 S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걸 것 같아요. SN이 이거니까 Sn-1은 야 2분의 1에 5의 n-1제곱 빼기 1이지. 그 둘이 빼가지고 AN 찾아. 그래서 A하고 R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 복잡한 지수식을 풀 필요 없이 사실은 보자마자 알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일 밑에 76번. 요건 아까 했던 얘기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76번. K가 얼마면 되겠다? K가 얼마면 된다고요? n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 되어야 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유형업에 엄청 많이 있죠. 근데 요거 특히나 두 번째 이제 원리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요거는 설명에 비해서 문제의 개수가 별로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설명할 거 많고요. 정석에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제가 앞 시간에 짧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애들 좀 봅시다. 수열의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977번. 요런 문제들이 이제 재밌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세 문제는 오늘 다 풀고 갈 거예요. 977번부터 요거 3개 쪼로록 한번 풀어 보십시오. 풀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첫 번째 걸 고른 이유는 요거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하면서 얘기했던 비슷한 녀석인데 물론 AN을 찾아보자면 요게 이제 2니까 4N 이렇게 그 전에 요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삐꾸가 나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AN 찾아보면 첫 번째 항 공차가 4고 초항이 1인 녀석이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첫 번째 항은 혼자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따로 노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긴 수열을 그렸는데 이 수열은 이게 좀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AEN 요 수열의 초항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요게 두 번째 항이고요. 요게 세 번째 항이고 요게 네 번째 항인 거야. 그죠? 나는 n에다가 1, 2, 3, 4를 넣는 거니까 A 수열은 원래 A1부터 차곡차곡 다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거만 건져가지고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공차를 아예 물어봤거든요. 그럼 원래 A 수열이 등차였으면 뭐 짝수 번째 거만 건지든 홀수 번째 거만 건지든 뭐 3의 배수 번째 거만 건지든 당연히 등차예요. 근데 사실 A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삐꾸 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인 건데 다행히 건져 올리기를 두 번째 항부터 짝수 번째 거만 건져 올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등차일 거고 그럼 요 녀석의 공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A 수열 공차의 2배가 됐을 거예요. 원래 공차가 4였거든. 2배 할 거니까 8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첫 번째 항은 홀수 번째 거니까 이거 찾을 때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어차피 삐꾸 났고 두 번째 항부터 공차가 4인 등차 두 칸씩 넘어갈 거니까 공차가 8이다. 이러고 끝나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보고서 머릿속으로 슥슥슥 하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대부분 푼 것처럼 A2랑 A4 찾아가지고 그 차이가 8이다. 이런 거 이용하셔도 되고요. 978번. 이 녀석은 지금 A 수열이 등비 그랬는데 T라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A 수열을 다 역수취해서 더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A 수열이 원래 뭐였다고? 등비였다고. 그럼 A를 역수치한 요 녀석들은 역시나 등비예요. 물론 좀 숫자는 달라졌지. AN이라는 걸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보면 이것의 역수는 A 곱하기 R의 n-1분의 1인데 그래서 초항 공비를 찾아보면 얘가 초항으로 바뀐 거고 얘가 공비로 바뀐 거야. 그죠?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가 다 역수가 됐을 뿐 역수치한 녀석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 번째 항까지 합이랑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랑 아홉 번째 항 물어본 거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부분합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지. 그죠? 요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4분의 1이에요.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4분의 3이거든? 3배 됐잖아. 그럼 그 뒤에 일곱 번째 항에서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은 또 4분의 9가 됐겠죠. 또 3배 됐을 거니까. 그래서 4분의 1이랑 4분의 3이랑 4분의 9랑 이렇게 쪼로록 더하시면 답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그죠? 막 외계어 막 듣고 있는 중이죠 지금? 마지막 문제고요. A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라는 것이 역시나 힌트일 텐데 고맙게도 이것도 알아서 등비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야. A가 등비니까. 그럼 3AN 빼기 AN 더하기 1. 요 녀석을 이 식을 가지고 집어넣어 보면 3A R의 n-1제곱 빼기 A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n 자리에 n 더하기 1 쓴 거니까 n 더하기 1 쓰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얘를 인수분해할 건데 결국 이걸 인수분해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첫 번째 항이랑 공비 찾아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 묶이겠지? 물론 A도 묶을 수 있는데 A는 안 묶을 거고요. R의 n-1제곱으로만 묶어보면 3A-AR의 R의 n-1제곱 이렇게로 묶이는 거야. 그죠? 얘가 얼마라고? 얘가 18이라고. 얘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그죠? 요렇게까지 가기가 귀찮으면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요것도 R의 n제곱이고 R의 n제곱 있으니까 일단 R의 n제곱으로 묶어지겠지. 우리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이 지수에 있으면 그걸 등비수열이라고 할 건데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지만 이거는 하나로 합쳐서 묶을 수 있잖아요. R의 n제곱으로. 그러니까 이 수열의 공비가 R이구나 정도는 이렇게 식을 바꾸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R이 마이너스 3이야 라는 소리고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으면 돼? n에다 그냥 1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지.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3a 빼기 ar 이렇게 생겼잖아요. r이 3이라는 마이너스 3 r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3a 빼기 ar이라는 건 6a가 되겠죠. 그게 18이다. 가지고 초항이 3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항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니까 a2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실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좀 빨리 푸는 방법이었다입니다. 뒤에 도형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일 원리 합계하고 도형 문제까지 설명하고 수열의 합 시그마 단원 하러 가겠습니다.